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지난주는 좀 즐겁게 보내려고 했지만 예. 계속 애도 기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좀 나름대로 우리 그 희생자들하고 이렇게 애도도 하고 역시 여러 가지 자중을 좀 해야죠. 예. 조문 갔다 오셨습니까? 병원은 못 갔습니다만은 예. 마음으로는 예. 진짜 같이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연휴 동안에 나와서 그냥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뭐랄까 바람 같은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AI 이렇게 막 관목에 오잖아요. 네. 네. 광우병 이렇게 한번 오면 어떨 때는 뭐 치킨은 아예 안 나가고요. 소고기 아예 안 팔립니다. 그런데 이 큰 바람도 컨텐츠가 이기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요. 별의 손 그대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세요? 예, 아주 유명하죠. 예.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네, 특히 중국에서 요새 예. 이 별그대란 드라마에서 전지현 씨가 치맥을 굉장히 즐겨 드셔서 자연스럽게 인기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보면요. 네. 그 드라마 한 편이 그 당시에 AI라고 해서 거의 뭐 전남 지방 쪽으로 시작해서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였어요. 이럴 때는 보면 치킨집이 대부분 문을 닫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그 별거대라는 드라마에서 예. 치킨 맥주를 그 주인공이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전국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불러서 그 AI까지도 물리칠 정도로 컨텐츠 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효자 상품이네요. 이번 세월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예.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침체되지 않습니까? 예. 그쵸. 이제 뭔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는데 예. 오늘 이런 우리 컨텐츠 측면에서 예.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래서 오늘은 한류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을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네, 전 문화체육관광부 최강식 장관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뭘 많이 들고 오셨네요. 근데 저희는 이게 아무것도 이게 안 가지게 합니다. 예. 아, 그래요? 다 먹을 거예요.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네. 작년 이제 3월에 네. 그 공직을 그만두고요. 예. 고려대학교에 제가 이제 휴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예. 복직을 해서 예. 지금 1년 좀 지났는데요. 그동안 공직 생활하던 이 경험이나 이런 걸 그냥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류에 대한 책도 하나 냈고요. 어떤 책이에요? 한류 로드라고 그래요. 한류 로드. 한류 로드. 네, 이게 부제는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입니다. 그걸 왜 했냐면 제가 이제 장관하면서 이제 한류 장관을 이제 표방하고 예. 했는데 막상 한류에 대한 그 자료 이런 책들이 의외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류의 과거, 현재 또 미래에 대한 걸 내가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을 하나 썼습니다. 원래 사학과 예. 교수님이시죠? 예. 그러면 과거에도 한류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한류 그러면 고대에도 한류가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예. 백제 문화나 고구려 신라 문화가 일본에 전파됐잖아요. 예,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류라고 한류다. 볼 수 있고 또 조선시대 조선통신사가 예.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 전해줬잖아요. 예, 예. 그것도 사실은 한류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고대 중세 한류라고 한다면 지금 한류는 이제 현대 한류인데 예. 이거는 그야말로 그때는 뭐 일본이나 주변에 조그만 이런 데 국한됐다면 지금은 뭐 아시아, 유럽, 뭐 5대양 6대주를 다 누비면서 세계인들의 공감과 이런 인기를 얻는 건 뭐 정말 유사일에 흔히 하는 말로 당군일의 최대 사건이다. 장관님, 근데 한류 전도사신데 말이에요. 네. 우리 한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어떤 거라고 들 수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이제 저는 이제 한류를 1.0, 2.0, 3.0으로 나눴거든요. 예. 한류 1.0은 이제 드라마. 그러면서 아시아 중심이었고 2.0은 이제 K-팝. 이거 이제 중심이고 유럽 뭐 이렇게 진출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K-컬처 시대다 해가지고 3.0 세계 여러 나라의 그것도 이제 드라마나 K-팝뿐만 아니라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한식 여러 가지로 이제 다변화된 걸 저는 이제 K-컬처라고 하는데 역시 그 기본적인 거는 한국 사람들이 그 제조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일제, 미제, 독일제 하듯이 그 어떤 브랜드 처음에 사실 한류라는 말이 쓰인 것도 대만에서 97년에 쓰였는데요. 그때는 한국의 핸드폰하고 자동차를 일제와 비슷하다. 이런 의미를 썼어요. 제조업. 그다음에 문화적 개념으로는 99년에 처음으로 이제 북경에서 나온 청년보라는 잡지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문화적 개념으로 썼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계기는 이제 사랑이 뭐길래가 이제 삼방이 됐는데 네. CCTV에서 예. 한국의 드라마가 중국의 드라마, 한국의 대중문화가 중국의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쓰였는데요. 근데 이제 역시 그 뭐야 드라마의 어떤 컨텐츠 내지는 줄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어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제조업이나 이 문화 컨텐츠나 한국이 어떻게 보면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네. 또는 어떻게 보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서 거의 선진국으로 네. 가는 하나의 하여튼 모델이라는 네.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래서 한국에서 잘 만들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이런 선망의 대상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자연히 이렇게 생긴 게 가장 중요한 한류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주는 첫째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한류를 하면 일단 K-팝이 먼저 나갔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처음에 드라마. 그다음에 K-팝, 그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K-컬처라고 그래서 예. 뭐 한식도 들어가고요. 이제 패션 또는 뭐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게임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의 요즘 문학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정도니까 캐릭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일본에 제일 먼저 우리나라 노래가 수출된 게 혹시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동백아가씨 아니에요?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K-팝 음악으로 알고 있었던 게 네. 한명숙의 노래 한 샷스 입은 노래 한 사나이. 노래는 스티븐 하나. 그 노래가 번안곡이 돼서 제일 먼저 네. 나가서 그 일본에서 유행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한명숙 하면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수 뭐 이렇게 꽂을 만큼 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자 노래가 가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만은 이제 나훈아, 남진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나가서.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류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드라마가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거를 이제 그 1.0으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그걸 이제 K-팝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2.0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2010 한 1년이나 2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0 해가지고 컬처. 이제 컬처. 예, 한식, 패션, 뭐 게임, 뭐 여러 가지 분야로. 근데 실제로 보면요, 아까 뭐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아모레 패시픽이라든가 CJ 제일제당이다 이런데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하셨던 치킨 하는 전문점들도 많이 나가 있고요. 그 아모레 패시픽의 슬라수 같은 화장품은요 없어서 못 파는. 그렇죠. 그 비싸거든요. 네, 비싸. 근데 동남아 가면 아주 굉장히 고급 화장품 반열에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보면 매출력도 엄청나게 나가고. 제가 몇 달 전에 일본을 갔는데요. 재밌는 걸 봤어요. 옛날에 우리는 일본 가면 제일 아키하바라 가가지고 전자제품을 산다든지. 그렇죠. 저도 많이 산 게. 여자들은 시세이도 화장품이나 네, 맞습니다. 가네보 화장품 사다 달라고 했는데 네. 이번엔 그 CEO들하고 한번 갔는데 가서 일제를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만 사냐면 소화제하고 칫솔, 치약 같은 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게 좋다고 우리보다. 그걸 보면서 내가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근데 반면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 사람이나 특히 이제 중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꼭 이제 화장품 이런 거 사갖고 가거든요. 이건 뭐 우리 옛날에 가네보나 시세이도 사든 그거와 똑같은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죠. 실제로 그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외국인 천지입니다. 명동도 한번 가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리고 와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이제는 흥정도 할 줄 압니다. 옛날에 그냥 사갔다는데 요즘 한국 사람처럼 흥정도 하고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많이 삽니다.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12년 예. 11월에 예.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래 관광객이 1,000만 명이 왔어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1,000만 명. 네. 그때 11월에. 예. 근데 그때 일본에는 아직 800만도 안 왔어요. 이 사람들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일본이 있죠?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크고 네. 관광 자원도 많은데 네. 우리는 그때 1,000만인데 일본은 그때 800만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 이제 나가서 행사를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했는데 이 모녀, 중국인 모녀가 1,000만 번째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한국을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드라마 때문에 알게 됐다고. 오고 나서 뭐 하실 거냐 그랬더니 한국 옷을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딸 보고는 너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K-팝 때문에 알게 됐다고.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화장품 사겠다고. 그러니까 이 한류 효과가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사실 관광입니다. 관광 또 와서 이 사람들이 옷 또 이제 뭐 그 패션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이 귀걸이 뭐부터 해서 액세서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 음식도 이제 차츰 좋아하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육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우리 음식은 그게 없어서 조금 그랬는데 아까 치맥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한국식 사실 뭐 치킨이나 맥주라는 건 다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이 치맥을 합친 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융복합 하이브리드의 아주 창의성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뭐 엮는 장관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류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열풍을 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개인적인 창조적인 끼, 놀이 이런 게 우리는 강한 것 같아요. 있죠. 왜냐하면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사실 이제 서양의 팝도 있고 J-팝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팝, K-팝의 특징이 뭔가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땐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은 서양도 이제 가수가 싱어가 있고 이제 댄서가 있는데 얘네들은 싱어하고 댄서가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백댄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7, 8명, 뭐 9명, 뭐 11명 해가지고 같이 군무 하다가 노래하고 다른 추고. 춤 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강강술래 할 때 술래가 자기 돌아오면 전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외가 안 돼요. 소외가 안 되니까 더 역동성 있게 빨려 들어가는 이게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도무입니다. 도무. 우리 K-팝을 잘 보면 도무 뛰는 춤. 도무. 그러니까 J-팝하고 특히 K-팝을 딱 비교해 보면 크게 차이 나는 게 이 J-팝은 도무가 없어요. 뛰는 게. 뭐 손이나 발이나 뭐 왔다 갔다 하고 허리 이렇게 하지만 무릎도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꼭 뛰는 게 있습니다. 이게 K-팝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K-팝의 특징을 최대한 게 싸이의 강남스타일이에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왜냐하면 이게 뛰면 그 보던 사람이 알게 모르게 이제 이렇게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전통도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기원을 따라가면 사실 무당춤에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무당이 신들렸을 때 이렇게 이제 뛰거든요. 그러면 다 따라합니다. 아까 신기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는. 장관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우리 부모님들 고향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대형 관광지에 가시면 다 그냥 뛰고 계신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안전에는 문제가 되지만 우리 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착안한 건데 그게 왜냐면 제가 원래 전공이 한국 고대의 제2예요. 제천대회. 그 삼국지 지동의 제천대에 대해서 중국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걸 군치 가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군치 가무. 무리를 지어 노래하고 춤추고 이게 군무잖아요. 근데 수족이 상응하고 이렇게 나와요. 손과 발이 맞닿고. 근데 K-팝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게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답지저항하고 하고 있어요. 답지저항이라는 건 발을 땅에서 띄었다 붙였다 하고. 이게 도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볼 때 이 한국 사람이 뭔가 특이한 걸 가지고 벌써 그 기술해 놨는데 이 K-팝도 자세히 보면 그런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전통이 계속 내려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야, 역사적으로 분석하니까 또 재밌네요. 정말 재밌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경영학적으로 분석을 할 때 K-팝이 왜 뜨느냐 이걸 할 때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군무 전체가 춤을 춘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후크송
계속 되돌이 노래가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기억이 굉장히 쉽게 된다는 거. 이게 사람들한테 뇌리가 확 박혀서 한류 이러면 케이팝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도 지금 많이 봤거든요. 네. 예. 근데 저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원래가 박사 논문도 고대 제2 할 때 제일 많이 활용한 자료가 아까 그 자료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장관 되기 전에는 케이팝을 직접 가서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직접 가서 딱 봤을 때 제가 놀랐어요. 저거 완전 제찬대회 하듯이 하는구나. 그럼요. 그런데 예. 이걸 내가 또 일본 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J-팝 전문가였다가 K-팝 전문가로 변신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한류 현장을 갔다가 그 사람하고 이제 쭉 다녔는데 마지막에 나보고 질문을 하라고 그래서 당신은 J-팝 전문가에서 K-팝 전문가로 변신했는데 J-팝과 K-팝의 큰 차이가 뭐냐 물어봤더니 다이나믹스라고 그러더라고요. K-팝이.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 애들은 꼭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점프.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 사람은 십몇 년을 그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림없이 그리고 비교해서 보니까 진짜 거기서 큰 차이가 나요. 와. 근데 실제로 그 K-팝이나 한국의 문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죠.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동네에 환갑잔치였어요. 어릴 때. 어릴 때 환갑잔치를 하면 낮에는 와서 이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안주도 먹고 동네 사람, 몇네 사람, 군내 사람 다 오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시작합니다. 꽹과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풍악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는 부모님을 업고 아들들이 춤을 춥니다. 예. 그러면 그 부모님은 그 아들 등에 업혀서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막 가슴이 지금도 막 울컥할 정도로 찡한데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야, 저런 정말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전부 다가 미쳐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내가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같이 공감하고 네. 같이 정말 흥을 돋구고 네. 신명을 하고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사실 내면화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서양에 이제 팝을 들여서 거기에 이제 우리 거가 알게 모르게 이제 돼서 그래서 저 아까 얘기했던 한류로드라는 책에 제 부제를 그래서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 융화다 이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모티브는 전통에서 가져오고 그러나 이제 서양 거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대화시키고 세계화시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드라마도 마찬가지. 드라마도 지금 많이 이제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히트 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대장금 같은 거거든요. 예. 근데 대장금 같은 경우는 그 주제가 한국의 전통 음식이잖아요. 예. 네. 근데 옷도 한국의 전통 복식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그 세트도 한국의 전통 건축이 있고 예. 네. 전통적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드라마의 그 어떤 흐름이나 뭐 트룩이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서구적이고 완전히 스토리텔링이 아주 잘 돼 있는. 그래야 이제 그쪽에서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치 반지의 제왕이나 또는 그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 모티브는 그쪽에 있는 신화 전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상당히 판타지에서 세계인들이 공감하게 하니까 이제 히트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내가 삼국유사 그 역주본을 냈습니다. 최근에. 예. 지난 3월에 발간했죠. 네. 저 사람 알아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왜 제가 했냐면 제가 그걸 물론 이제 30년 동안 준비해온 것도 있었지만 원래는 공직 가기 전에 초고를 만들어 놨었어요. 역주본을. 그때는 내 생각만 주로 해가지고 놨는데 제가 이 공직하면서 보니까 한류 하면서 문화 콘텐츠 하는데 실제로 이 원천 소스가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가고 한류가 더 발전하려도 이런 걸 이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를 내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그 연구성과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그 바람은 이거를 이제 드라마 작가라든지 애니메이션 작가라든지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보고 그걸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이런 많은 원소스 멀티 유즈하는 이런 거 이게 이제 앞으로 한류가 살아남을 이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제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요. 우리 각 지역마다 보면 그런 나름대로 그 지역의 끼를 문화를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많이 발굴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글로벌 국제화시키면 그렇죠. 우리 한국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글로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글로벌하고 로컬이 합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통과 현대 창조적 융화도 사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독특한 걸 가지고 이걸 이제 세계화시킨다. 세계화시키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제시대 때 일제가 그 우리의 그런 축
축제나 이런 걸 많이 없애버렸어요. 아, 그렇죠. 없애버렸어요. 예. 없애버리고 전쟁 뭐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그나마 70년대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그 생기면서 이제 그 축제를 다시 이제 부활시켰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옛날의 축제는 이 민간 중심으로 자생적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하니까 관주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괴리되는 그러면서도 지금 잘하는 건 몇 개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라든지 법성포 단오제라든지 뭐 여러 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 자생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걸 이제 밀어줘야 되는 이걸 이제 우리가 잘 해나갈 필요가 있어요. 저도 한 가지 기억나는 게요. 제가 전라도 모하니 고향인데요. 우리 고향에 품바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거지들이요. 각설이. 예, 각설이 사령을 부리면서 그걸 가지고 동량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흥을 즐긴단 말이에요. 그걸 요새 우리 각설이 사령으로 품바춤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각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걸 만들어가지고 좀 그룹할 이거 세계로 좀 가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우리 한류를 확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인 내지는 작가나 이런 분들이 그걸 접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연구된 콘텐츠, 인문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작가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지금 뭐 대장금이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된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자로 돼 있으니까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번역이 돼서 그걸 인터넷으로 다 공급하니까 집에서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삼국유사도 요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 그 왜 혼자 생각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각을 다 집어넣냐면 작가가 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거는 이 사람의 의견, 이거는 이 사람의 의견 해서 그야말로 순혈조합에서 새로운 하이브리드가 또 나올 수 있게 예, 이제 그런 게 여러 분야에서 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결국은 이 연결시키는 작업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역할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드라마는 사실 뭐 방송국에서 주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K-팝은 기획사에서 하고,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건 또 패션 업계라든지 또 음식은 음식 업계에서 하지만 이런 여러 한류 콘텐츠들이 분야에 있는 거를 집대성을 정부가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한류 3.0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그 만든 이유는 이런 여러 장르별로 되고 있는 것을 집대성에서 첫째 빅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어느 나라에는 지금 한류가 드라마가 뭐가 유행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스타 중에서도 한류 스타 누구를 좋아한다든지 또 어디는 K-팝 중에서도 뭐 한다든지 또는 이게 산업과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잘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2012년에 이제 중동 순방 대통령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그 한인 회장이 아주 흥분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2011년에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를 처음으로 추월했다는 거예요. 매출을.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중동에서?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진출했는데 브랜드도 더. 그랬더니 드라마 때문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대장금이 이란에서 시청률이 85%였대요. 85%? 85% 세 번 방영되고 주몽도 했는데 주몽은 86%였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제 선전이 광고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새 차 살려는 사람이 일본 자동차 샀는데 지금은 한국 자동차 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와서 현대자동차한테 그랬어요. 당신들 이거 무임승차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기업이 이런 드라마라든지 K-팝이든지 게임이든 뭐 이런 애니메이션 그런 데들 투자를 해서 그것이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그러면 그 콘텐츠를 통해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자동차가 들어가든지 또는 다른 뭐를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과제. CJ가 지금 그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LA 공연이나 아니면 저 홍콩 공연 이제 2번 연속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대기업의 어떤 상품하고 같이 나가서
그 거대하게 아주 전시회도 하면서 공연도 하고 이런 거를 지금 CJ가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지금 정부에서 이제 창조 경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창조 경제도 어떻게 보면 핵심은 문화와 예술을 산업과 경제에 어떻게 연계시키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한류를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하여튼 오늘 한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또 시간이 되면 저희들 한번 또 매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